정당방위 성립 여론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고 남자친구 말싸움하다가 남자친구가 이제 때려서 경으로 때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정당방위 이거 그러니까 그냥 단언하면은 이거 안 돼요. 정당방위 성립 법원에서 절대 인정 안 해줄 사건이에요. 물론 이 남자가 뭐 때리는 게 뭐 식칼로 했다던가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정당방위를 너무 좁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당방위, 뭐 정당행위, 긴급피난 뭐 이런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범죄 행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뭐 폭행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을 뭐 폭행한 자는 사람 폭행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그게 이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안에 정당방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방위가 너무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은 거의 정당방위 저 여태까지 하면서 정당방위 성립된다 한 적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정당방위다, 정당행위다, 긴급피난이다 이런 거 주장할 때가 꽤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적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당방위가 3가지 요건이 있어요. 현재 부당한 침해, 그 다음에 방위의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3개 중에 어디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부당한 침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상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요만큼 때렸는데 이걸로 팡 치면은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을 한 거잖아요. 일단 상당성에서 결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정당방위로 봐줄 수 있는 판사님 많지 않다.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정당방위는 정말 거의 주장할 수 없으니 피해라.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경찰 수사 실무에서 정당방위의 8가지 기준이 있대요. 침해 행위에 대한 방어일 것, 침해 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 행위가 저지 종료된 경우에는 후에는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 행위의 정도가 침해 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이거 요건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8가지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편해요. 과잉방위? 안 돼요, 안 돼. 정당방위 성립 여론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고 정당방위 이게 법대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정당방위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위 그 김보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처음 들어봤죠? 왠 줄 알아요? 92년도에 태어났어요. 92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전 태어났어요, 그래도.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김보은이라는 여자분이 있으셨고 그분의 의붓 아버지가 8살인가 9살 때부터 계속 성폭행을 한 거예요, 자기 의붓 딸을.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학을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이 김보은님이 지금은 이제 개명하셔서 김보은 씨 아니니까 그냥 쓸게요. 그래서 그 김보은님이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봐도.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김보은 씨한테 이제 물어봤죠. 너 무슨 일 있냐? 또 이제 김보은 씨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이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 너무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얼마나 20대에 다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아빠한테 이제 잘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뭐 그럴 때마다 더 이제 일만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의붓 아버지가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랑 그 김보은 씨가 몇 번이나 고소도 하고 뭐 도망가려고도 해보고 별별 일을 해도 도저히 이거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이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저히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끈이랑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살해 도구를 이제 사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술 마시고 잠 자고 있는 그 아버지가와 그 자기 여자친구가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의붓 아버지를 죽인 거죠. 살해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원래는 이제 강도 3인조 강도로 이제 위장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 수사를 했던 경찰인지 검사가 다 큰 성인 여자랑 의붓 아버지랑 같이 자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냥 그 촉이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니네 그 의붓 아버지 안 죽었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너무 막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전말인지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지 않았어도 그 상황에서 밝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정당방위를 주장을 해요. 근데 정당방위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됐을 것 같아요. 뭔가 알려지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그러니까. 분노 분명히 했고 엄청난 거대한 변호인단이 꾸려졌고 왜냐면 이 인권 뭐 그런 관련 변호사님들이 이제 근데 정당방위 성립 안 됐어요.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았어요. 그 김보은 씨는. 그리고 남자친구 심지어 실형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둘은 새드 엔딩을 맺었죠. 왜냐면 나중에 제가 뭐 여러 번 저는 그 사건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관심이 있어서 다들 한 번씩 찾아보면은 알겠지만 뭐 둘이 뭐 사랑을 하지 않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둘이 계속 같이 있으면 그날의 일들을 계속 곱씹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그런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일단은 현재 침해인가가 일단 중요했어요. 현재는 뭐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법원도 이게 10몇 년 동안 그렇게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현재성을 인정을 안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컸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성폭행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죽임에 이르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균형성을 잃었다. 그렇게 판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비난 여론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동정 여론이 있었지만 뭐 법원의 판단이 워낙 보수적이기도 하고 PD님이 맞았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났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얼마나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을 하는지 이 판례가 정말 그 정당방위의 모든 요건들을 검토하고 아주 면밀하게 얘기를 했던 정말 리딩 케이스가 되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딘가에서 그 두 분도 별일 없이 잘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너무 지금 저 나이보다도 한참 더 이제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시대 때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도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